정치 토크쇼 대한민국 정치의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정치인과 유권자, 관련 기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6분의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난상토론입니다. 정치 토크쇼 대한민국 정치의 바란다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유권자들이 과연 이성적이고 정치적으로 좀 성숙한 주체들인가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정치적 유권자들 그리고 비이성적인 유권자들 가운데서 오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을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좀 아까 주제랑 갑자기 이거 괴리되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주의라는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 유권자들이 이성적이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떤 외부적인 억압이나 아니면 구조 혹은 문화의 어떤 측면에서 강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체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유롭고 있나? 그런 문제를 짚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일단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유권자들이 과연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투표를 하고 있고 자기주체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유권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곡돼서 일어나고 있으면 어떤 왜곡된 정당사회의 어떤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별의 경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사회적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정치적인 상징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 지역주의라는 문제는 고질적이고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어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뚫렸고 저기서 했고 하는데, 사실 효과적인 그런 해결책 혹은 어떤 건설적인 결과들이 나온 적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유권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역주의라는 문제점을 좀 심어시켜보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로는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4월 16일 이제 세월호입니다. 4월 16일만 되면 우리는 이 가슴팍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를 하죠. 제 모교에서는 4월 16일마다 매년 행사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기렸습니다. 이런 매년 세월호에 대해 생각하고 추모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니 이런 꽃다운 나이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만 받는 이 시기에 죽는 것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에 의해요. 당시 박근혜 정부의 7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는 이 세월호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좌파의 상징이 되었다고도 생각해요. 과연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세월호만큼이나 방금 설명했던 유람선 사건 그리고 들을 공론화시켜가지고 헝가리 정부에 정부 차원으로 항의를 했는가, 혹은 최근에 일어났던 울산 남구 아파트 화재 등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고, 작년에 강원도 화재가 되게 심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세월호에 비해서 얼마나 진보되었냐 하고 되돌아보는 정보가 되었으면 해요. 세월호를 기억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건 하나를 이렇게 기리며 예방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인하여 지금까지 상반된 방에서 지적하고 다시 언급하며, 최근 21대 국회에서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3P 사건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참으로 이런 모습이 쓸쓸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권위주의와 독재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판에 뛰어든 이들은 독재와 폭정으로 점점 짚어펴가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그 누구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권을 만들겠다는 개혁정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의 폐해와 불의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치인 문 초기에 이들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하고 펼쳐졌던
날치기와 정치적 탄압,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점점 재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국회, 권력을 손에 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쫓고 있는 행정부, 그리고 이념 편향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법부의 트리플킬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한국 정치의 실상은 과연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발전이 아닌 점점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모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른바 초심을 잃은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그 대리자들이 모여 행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최고의 공적 입법기관입니다. 또 권력은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국가와 국민들의 대리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이 권력을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혜와 특권으로 보고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을 권위로 보고 국민을 하수인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이제 멈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양극화의 핵심에는 권력의 유지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의 수립, 야당의 의견을 묵살된 채 진행되는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방해되는 세력인 타 정당을 적으로 간주하여 묵살하고 비난하며 배제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고를 좀 멈추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치의 공간인 국회에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신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사주합니다. 자신들이 외치고 소리치던 민주화를 이제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이라도 권력이 아닌 국민을 비난이 아닌 적절한 비판을, 싸움이 아닌 협치의 정치를 좀 보여주기를 정치인들에게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저희 기관이 올해 3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서 청소년 유권자가 생긴 해라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정치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라도 진행이 돼서 오늘 발표대회와 토크쇼를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도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 많은데 이런 자리가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참가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거기서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들 속에서 우리 어떤 좀 공동체를 좀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어떤 토론의 자리,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좀 더 건설적인 얘기들, 성숙한 얘기들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발표하면서도 많이 배웠지만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정말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생기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정치 유권자 페스티벌 참여하면서 되게 재밌고 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좀 더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유권자들도 그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